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남편 외도보다 아내 외도가 더 위험한 이유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까요? 많은 분들은 외도 그러면 남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반반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은 유부남 외도 또는 유부녀 외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부남과 유부녀의 외도 비율이 반반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도 피해를 본 남편분들이 외도 피해를 본 아내들보다 일명 커밍아웃,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또는 은폐하거나 숨기에 바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남편들의 외도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내들이 외도 피해자가 돼서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외도 피해자가 돼서 상담센터에 전화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뭐 5대 5까지는 너무 뭐 무리라고 한다면 6대 4, 4대 6 정도는 돼요. 여기서 4는 이제 남편 외도 피해자고 6은 아내 외도 피해자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최근 통계를 보니까 여성 방문자들이 한 65%, 그리고 남성 방문자들이 35%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여성들이 75, 남성들이 25였는데 이게 각각 한쪽은 10%가 빠지고 한쪽은 10%가 늘어난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남성 외도 행위자나 여성 외도 행위자가 제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런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외도 피해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다 보면 외도 행위자들은 심지어 링크에서 보내도 잘 보지도 않고 왜 이런 거 보냐 오히려 타박을 놓고 뭐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남성 또는 남편 외도 피해자들이 여성이나 아내 외도 피해자들 못지않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내 외도 행위자가 있다는 것이고 남편 외도 행위자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편 외도 행위자와 아내 외도 행위자가 있을 경우 누가 더 심각한 케이스일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내로서 외도 피해를 보신 분들은 남편 외도 행위자가 심각하다 이럴 거고, 남편으로서 외도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아내 외도 행위자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중간지대에서 바라보는 상담사 입장에서 보면 남편 외도 행위자들도 심각하지만 아내 외도 행위자들은 더 심각해요. 그게 가치 판단으로서 제가 더 나쁘다 또는 더 악하다 이런 관점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치료적 관점 또는 어떤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는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볼 때 아내가 외도 행위자일 경우가 남편이 외도 행위자일 경우보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노력이 필요하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외도 행위를 할 때에는 뭐 원가족 원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걸 뭐 큰 틀에서 바라보면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 즉 성적인 욕구 불만이 1차적인 원인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부부간의 어떤 성적 관계 안에서 어떤 빈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 불만이 생겼을 때 남편들이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또는 외도 관계를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면 아내들이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에는 성적인 욕구 불만보다는 정서적인 욕구 불만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이 욕구를 채우지 못할 경우 외부에 나가서 이 정서적인 부분을 채우다 보니
결국 이제 성적인 외도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외도 부부들이 상담에 오시면 삼자 상담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상담을 하면서 외도 피해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외도 행위자의 이야기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또 치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외도 행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외도 행위자가 남편이었던 아내였던 관계없이요, 외도를 하면서 당신이 얻은 이득이 뭡니까? 이러면 남편 외도 행위자들은 성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인데, 아내 외도 행위자들은 그 상간남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어떤 추억을 만들고 했을 때 굉장히 내가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부부 사이에는 정서적인 결핍이 있었거나 정서적으로 어떤 편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정서란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그런 정서를 어떤 시각화를 하거나 감각화를 이렇게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부 정서가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안 좋을 경우에도 부부 정서가 나빠져요. 또 아이들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훈육에 있어서도 편차가 벌어지면 부부 정서가 나빠지고, 가사에 대한 기여도, 그런 이제 감당하는 비중이 또 너무나 편차가 벌어질 경우에는 부부 정서가 나빠지거든요. 그럴 때 남편들은 부부 정서가 나빠져도 거기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뭐 큰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다만 아내가 자기를 좀 인정해 주거나 존중해 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분노하거나 뭐 화를 내시거나 뭐 그러면서 욕구불만을 토로하지만, 여성들은 남편이 아내의 그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거리두기가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부부간의 성적 관계에 또 영향을 미쳐서 그거 역시도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결핍을 어딘가에 가서는 채워오려고 하는 이제 욕망이 되고, 욕망이 결국은 탐욕이 돼서 외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외도행위 그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부적절하다고 저는 상담사지만 역시 그건 행위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키가 뭐냐, 이런 거죠. 특별히 아내가 외도 행위자일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냐 했을 때는 그게 정서거든요. 그런데 외도와 직면한 남편들은 이런 부분을 또 간과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외도 피해자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외도 행위자인 아내들에게 억압을 하거나 또는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외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풀고 싶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남편 외도 피해자들이라면 어디에 더 포인트를 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 포인트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서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 정서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정서적인 대화라든지 이게 이런 외도와 직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분들도 외도 피해를 당한 다음에 원포인트가 됐든 뭐 하여간 서너 번이 됐든 상담을 의뢰하고 상담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외도 피해에 대한 사실 또는 그로 인한 고통, 이런 거를 경청도 합니다만, 제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외도 피해를 당한 남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5년 하셨든 10년 하셨든 그 사이에 두 분 간의 정서적인 대화, 정서적인 어떤 상호작용, 이런 건 어떻게 했느냐,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둔감화되어 있는 답변을 하세요. 쉽게 말해서 소홀했다는 거죠. 취약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부 사이에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인과관계만 따지면 사실은 부부 사이의 정서의 결핍이 결정적인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코칭을 해드리죠. 이 문제 정말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비록 아내가 밉고 증오스럽지만 혐오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시 용기를 내서 이혼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하면 외도 피해자인 남편분들이 볼멘 소리로 아 그럼요 선생님 괴롭지만 애들 아주 어리거든요. 그래서 비록 미운 아내지만 실은 아내지만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뭐 감수하든 선생님 이야기처럼 내가 치료를 받아서든 어떻게 해서든 부부관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1차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부부 정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외도 피해는 당신이 봤지만 당신부터라도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아, 부부의 정서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워라. 또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익혀라. 즉 학습하라는 거죠. 배울락 익힐습이요. 그리고 훈련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끄떡끄떡하면서 순진하게 그걸 따르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뽀록 화를 내시면서 선생님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 일종의 뭐 100% 해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름길이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냥 내가 외도 피해자고 나는 고통에 있고 그러니까 외도 얘기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러면서 부부 정서를 더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급하게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거든요.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내의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들, 남편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혼해가지고 뭐 고통스럽든 말든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해서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긍부정적인 피드백은 본인이 고슴도치를 끌어안듯이 끌어안으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상황상 이혼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하고 살맛대고 하기는 싫고 그렇다면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정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서 치료는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서가 무엇인지, 정서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적인 공감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습해 보셔야 되고 연습해 보셔야 되고 훈련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노력을 하셔야죠. 비록 내가 외도 피해를 당했지만 당연히 외도 행위자도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없이 특히 이제 남편들 외도 피해자들은 그 남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냥 꾹 참으면서 나는 뭐 이거 뭐 그냥 참아서 이겨낼 수 있어 이러시는데요. 주사 한 방 맞고 끝낼 일 왜 수술대에 올라갈 일을 만듭니까? 참으면요 수류탄이 포탄 되고요 포탄이 미사일 되고 미사일은 핵폭탄 됩니다. 이거 그런 과정 겪어서 오신 분들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미련했어. 저런 선생님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저와 비슷한 철학을 가진 선생님 만나서 쓴소리가 됐든 단소리가 됐든 저 이야기 내가 미리 알았으면 1년 고생 안 하고 1개월 고생하고 졸업했을 건데 하는 분들 시간 묶이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엊그제 외도와 직면하신 분들 한 달 안 되신 분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매일 외도 이야기 물어보고 외도 내용 확인하고 또 하지 않나 감시하고 검열하고 통제하고 계속 여기에 매달리시잖아요. 트라우마만 늡니다. 나중에 외도 문제 해결한다면 뭐 해야 돼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다시 치료받으셔야 되고요. 그때 또 열불 터져서 화병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쓴소리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고통 속에 있는 외도 피해자에게 아픈 곳 한 번 더 찌르는 것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짠한 마음도 듭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의사의 심정으로 의사가 환자가 주사 맞는 건 무섭다고 해서 치료제 있는데 주사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에서 치료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조금 쓴소리한 거를 그 의도만큼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비록 외도 피해를 당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선택 또는 그런 판단, 그런 결정,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길을 가신다면 사실 외도 이런 문제가 평생 기억에는 남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줄일 수 있다?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치료는 기억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기억이 서서히 망각의 늪으로 들어가면서 약해질 뿐이지 10년, 20년 외도 직면하고 시간 흐르신 분들 어떠세요? 기억이 없어지세요? 안 없어지잖아요. 고통이 올라올 때 기억은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을 없애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1차적으로 외도 부부가 다시 의기투합해서 부부로서 또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살아야 된다는 뭐 의무가 됐든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외도 피해자라도 먼저 상담 치료를 받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먼저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높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실천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워낙 남편들 외도 피해자들도 점점 양산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외도 행위를 한 아내들이 아예 뭐 가출해 버리거나 분거해 버리거나 오히려 막 이혼하겠다고 더 날뛰고 뭐 애들이 있든 없든 앞뒤좌우 안 가리고 그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상간남이 좋아서든 또는 다시는 우리 부부는 합해질 수 없다라고 믿어서든 그런 일이 있는데 외도 행위자가 치료 같은 데도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여성들, 특히 아내들이 외도 행위자일 경우에는 남성이나 남편 외도 행위자들보다 훨씬 그 수치심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상담 치료를 더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외도 피해자인 남편분부터 먼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일단 고통을 완화시키고 여태까지 이 정서적 부분에 둔감했던 것을 감수성을 높이고 민감성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외도 행위를 한 아내들도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론이라고요? 아니에요.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외도로 상처받은 우리 남편분들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동기부여를 가지세요. 그리고 아내한테 몰입하고 외도 내용에 몰입하는 것 못지않게 치료에 집중하시고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외도를 경험한 특히 피해 경험을 한 선배들과 집단 상담해보면 거기서 답이 딱 나오거든요. 1년 전에 외도와 직면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외도 피해 선배가 1개월 된 후배들 보면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나도 당신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 내 그 얄팍한 지식과 그리고 그 막 하루에도 12번씩 요동치는 그 감정으로 그냥 좌충우돌하고 앞뒤 좌우 위아래 가리지 않고 막 외도 피해자를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고 거리두기 하고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쓰레기다.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해가면서 막 복수하고 공격하면 저 인간이 깨닫겠지?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생 후배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 해봤자 의미 없고 두 번째는
빨리 치료 받으세요. 그게 더 빨리 해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거 집단 상담 해보면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그거 기동량에서 듣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가 막 이론적인 책만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도와 직면한 우리 남편분들, 외도 피해자가 되신 남편분들, 훨씬 아내가 외도 행위자일 경우 제가 심각하다는 그 의미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더 힘들더라. 오히려 남자들은 정서적인 부분에 둔감해서 아내가 외도 피해자이고 남편이 외도 행위자일 경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민감하거나 둔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업이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남편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아내들은 외도 행위를 했을 때는 결정적으로 부부간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외도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정말 해결을 하려면 이 부부의 정서를 빠르게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차근차근 올리지 않으면 가정으로 데려올 수는 있죠. 모셔올 수는 있지만 또다시 외도는 재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좀 진지하게 들으시고 음, 뭔가 깨달음과 또는 뭔가 도움과 또는 뭔가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